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1야당 교섭단체와의 정식 협상. 입법 수문장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모두 건너뛰고 국민이 모르는 선거법을 본회의에 회부해 둔 채 해당 선거법 수정안 밀실 논의를 이어온 정치 세력 간 밥그릇 싸움이 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자칭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 정당들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정의당 등이 14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시켜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협상 중 의견을 드러낸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4+1 내에서 협의한 비례대표 50석 모두의 정당 득표율 50% 연동을 적용하면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 제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며 50석 중 적어도 20석은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남기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당 득표율이 정해진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게 현행 병립형 제도이고, 군소 정당들이 요구하는 연동형은 전체 의원 정수에 정당 득표율을 곱한 수치에 기반해 의석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 숫자가 50% 연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의석수에 근접하거나 많을 수 있는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한 군소 정당들이 사실상 비례의석을 독점할 공산이 큰 제도라 논란의 여지가 더 큽니다. 이에 따라 군소 정당들은 민주당에게 병립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포기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 민중당도 여당 압박에 공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 박예희 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 청년위원장을 비롯해 이들 군소 야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캡 같은 소리 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원안 통과에 앞장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누더기 선거제도 아닌 개혁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캡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로 결과가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권의 과업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의석의 상한선을 주장하며 이 기회를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글쎄, 그 비판에 대해서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4+1 공조 체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4개의 야당을 끌고 가는 몽리 체제를 만들고 있다. 패스트트랙 원안 후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자기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지금은 자고 우면할 때가 아니라 개혁할 때라고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날 각 야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지도부는 최도자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선거제 개혁은 민심 그대로를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의 진엄한 명령이자 제20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관철 의지를 드러냈고, 정의당은 유상진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의 취지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선거법 협상은 소수당을 압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우면서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듯 해선 안 된다. 윽박 지르듯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고 종용했습니다. 호남 지역구 의원들 중심의 민주평화당도 박주현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거법을 둘러싼 마지막 삿바싸움이 진행 중이다. 선거법은 표의 등가성을 높인다는 연동형이 가장 핵심이다. 그 명분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평화당의 확고한 입장은 협상 내내 일관되게 연동형을 100%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연동형에서 후퇴하거나 캡을 씌우는 것은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날에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일 점심 무렵 정의당이 빠진 채 4+1 실무 협상자들이 도출한 선거법 잠정 합의안 관련 별도 회동을 가진 뒤 사실상 연동률을 30%가 된다. 100% 연동제가 50% 준연동제로 찌그러졌다. 이것을 또 3분의 1 연동제로 하자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의 수정안을 공개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처리를 원하는 민주당은 군소정당과의 원내 과반 의석 야합을 유지하기에 선거법 우선 처리 등을 약속하고 마찰음을 최소화하였지만 더 이상 균열상을 감추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올린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긴 연동률 50%를 하향 조정하거나 연동률을 적용받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에서 20에서 3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 민주당 측 실무 협상자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같은 날 저녁 기자 간담회에서 군소 3당 대표의 공개 반발 논리를 비례의석 정부에 연동률을 적용하면 병립형 제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니 우리가 병립형 제도를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를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잠정 합의안의 출발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부정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나아가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연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합의에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협상을 위해 연동률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줄이면 줄였지 올리긴 어렵다. 제가 협상하는 한에서는 잠정 합의안의 내용이 최대한인 것 같다. 너무 최대치를 줬다고 오히려 당해서 불만이 많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윤 사무총장은 군소 정당들이 요구한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원안의 정신에서 벗어났다며 없앤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 간의 갈등은 봉합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것 같습니다. 하기야 내년 총선에서 자신이 당선되느냐 아니냐를 두고서 벌어지는 밥그릇 싸움인데 이건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봉합될 수 없는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닐까 합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불순한 야합에서 출발한 일인데 이것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옛날부터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 배신이 판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 자체가 불순했으면 결국 결말이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태를 통해서라도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많은 국민들께서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들은 그저 지금 지고 있는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생각 말고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끌어들인 세력 간의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아니냐가 내년 총선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